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우리의 유튜브 채널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그리고 공적간 TV 그레이트 게임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목 옆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쓰여져 있는 글자가 보이실 겁니다. 그 더보기를 눌러보시면은 저희들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두 가지 제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덧붙여 놓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시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잘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대통령 윤석열의 헌법재판소 최후 진술 가운데 국방예산 삭감 내용을 좀 다시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금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것은 바로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자들의 정체, 그들의 실체를 뚜렷하고 명백하게 알려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다음과 같이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그 최후 진술의 가운데에서 국방 예산 삭감에 대한 부분을 좀 다시금 재강조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대 야당은 핵심 국방 예산을 삭감하여 우리 군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전체 예산 가운데 겨우 0.65%를 깎았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0.65%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사람의 두 눈을 빼놓고 몸 전체에서 겨우 눈알 2개를 뺐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거대 야당이 삭감한 국방 예산은 우리 군의 눈알과 같은 예산입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의 핵심인 정찰자산 예산을 대폭 삭감하였습니다. 핵심 전력인 지휘 정찰 사업 예산을 2024년 대비 4,852억 원을 감액하였고 전술 데이터 링크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은 무려 78%를 삭감하였습니다. 우리 국민을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KAMD, 즉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도 예산 삭감으로 개발이 중단될 위기입니다.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을 위해 예산 119억 5,900만 원을 책정했지만 96%를 삭감하고 5억 원만 남겼습니다. 정밀 유도포탄 연구개발 사업은 84%를 삭감하였습니다. 아무리 주먹이 세도 앞이 보이지 않으면 싸울 수 없듯이 감시정찰 자산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도 무용지물입니다. 게다가 최근 북한의 드론 공격이 가장 큰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드론 방어 예산 100억 원 가운데 무려 99억 5,400만 원을 깎아서 사업을 아예 중단시켜버렸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핵심 예산만 딱딱 골라서 삭감했는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게다가 지난 민주당 정권은 국군 방첩사령부의 수사 요원을 2분의 1가량 대폭 감축하여 군과 방산에 대한 정보 활동과 방첩 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또 과거 간첩 사건과 연루된 인물을 국정원의 주요 핵심 간부로 발령을 내서 방첩기관인지 정보 유출기관인지 모를 조직으로 방치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정부 시절 이런 일들을 주도한 인물들이 여전히 거대 야당의 핵심 세력으로서 국가 안보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상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방 예산 삭감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자, 이 짧은 내용을 들어보시더라도 명백하게 더불어민주당이 바로 친공산 세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 나라는 지금 현재 북한 공산 괴뢰 집단의 남침 야욕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한반도 속국화 계략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중국의 영향력 하에 빠져 있고 수많은 학계의 교수들이라는 것들이 중국 공산당의 뒷돈을 받아가면서 중국 공산당을 위해서 옹호하는 그런 강좌를 펼치고 있고
강연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뿐이겠습니까? 공직사회 내에 국정원과 외교부 등지에서 중국에 파견 나갔다 온 자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숫자가 이미 중국의 안전부, 총참모부 혹은 통전부 여러 가지의 정보기관으로부터 포섭이 되어서 오늘날도 여전히 국가의 기밀을 중국으로 유출하고 있습니다. 끔찍하시죠? 자,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일반 기업들 간부들도 이와 같은 중국의 마수거리에 걸려서 중국의 공작원 행동을 하고 있는 자들이 이 나라엔 많습니다. 전쟁으로 비옥한데 한반도에서는 지금 6.25 전쟁 당시 낙동강 방어선조차 무너져 내린 상태입니다. 지금 부산만 하나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민 여러분, 지나간 1992년 8월 24일 한중 간의 정식적인 외교관계가 수립된 이후 33년여간 대한민국은 중국을 우리의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대문을 활짝 열어뒀습니다. 덕분에 중국은 용이하게 침투를 하였고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침투하여 지금 중화인민공화국의 한 개의 성으로 만들 그런 심산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은 북한 지역까지도 그들이 잡아먹어서 부동항구인 동해안의 청진함흥 원산항을 그들 멋대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계략을 현재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발동시켰던 것은 바로 국민 여러분들께 중국 공산당의 이 침략의 위험성을 명확하게 알리고 부정선거의 진실을 알림으로써 국민께 호소하고 이 땅의 주인이신 국민들이 깨어나고 국민들이 이 사실을 올바로 알게 됨으로써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즉 자유민주 이 공화국을 지키기 위한 거의 대통령으로서 최후의 본인의 목숨을 건 큰 도박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국민 여러분들 많이 깨어나셨죠? 중국이 왜 위험한지도 아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국민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과 같은 이런 위험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린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반중운동, 차이나아웃을 얘기하면서 공자학원을 없애야 된다는 운동을 하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서는 이상하게도 부정선거를 부정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공자학원은 중국 공산당의 잔재물이고 이 땅에 침투 들어오는 공작 교두보이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고 하면서 부정선거는 없다라고 주장을 한다. 뭘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중국 공산당의 공작원 아닐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로 인해서 중국에게 포섭된 자가 아닐까요? 어떻게 그런 말과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완전히 표리가 일치되지 않지 않습니까? 공작원은 없애는데 부정선거는 없다.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나라의 수치고 이 나라의 굴욕이 아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다들 이제는 정신들 차려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에, 저도 중국 나가서 3년이나 근무를 해봤지만 중국 평민들, 인민들 가운데서는 좋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저도 중국 친구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위험성은 바로 중국 공산당 CCP, Chinese Communist Party라고 하는 이 끔찍한 중국 공산당이 바로 온 세상의 악마의 화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귀태라는 존재들입니다. 이들이야말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들인데 태어나서 중국의 수많은 인민들의 목을 조이고 있고 그들의 자유를 구속하고 속박하며 소위 철권 통치, 독재 지배 체제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만간에 미국에서 발표될 시진핑을 비롯한 여러 영도 계층의 부정과 부패에 의한 재산 유출, 해외의 재산을 도피시킨 이 현상들이 공개되는 순간에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의 공산 정권의 소위 지도자라고 한 사람들이 얼마나 표리가 부동하고 양심 없는 거짓된 사람인지가 온 세상에 밝혀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제야말로 우리가 이 나라를 모두가 각성하여
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종전에 좀 싫어하고 못마땅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뭉쳐야 됩니다. 저나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들조차도 왜 대통령직에까지 갔는데 부정선거를 수사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다들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못마땅히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문재인의 아바타다, 문재인의 호위무사다. 그래서 문재인에게 뭘 얻어먹은지 몰라도 문재인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있다라고 힐난하고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사람인지라 그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기회도 없었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그런 식으로 평가를 했었죠. 그러나 지난 12.3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에 저 종북 좌파 세력들의 민주당을 비롯한 저자들의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몰아가는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이자들이 확실하게 이 나라를 북쪽에다가 헌납하고자 하는 반국가 세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오해를 했었다라고 하는 점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저처럼 윤 대통령에 대해서 모질게 비판하고 모질게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던 국민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번 이 비상 계엄령, 즉 계몽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나간 2년 반 동안 대부분의 시간은 미국의 조 바이든 민주당 정권과 일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때문에 조 바이든 민주당 정권이 가짜, 거짓,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던 가짜 정권이었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들춰내고 수사를 했으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저 세상 사람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윤 대통령은 때를 기다린 것이죠. 그리고 이미 그 조선일보의 한 여기자 선생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미 출마하기 이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에도 뭐 아주 소수의 기자들이 만나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나의 상대는 이재명이 아니라 중국의 시진핑이다. 중국 시진핑과 결전을 벌여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 그 기저에는 중국의 거짓 세력들, 불법 세력들의 한반도 침투를 하기 위한 갖가지 정황에 대해서 이미 파악하고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수많은 정치인들, 공직자들 가운데 그런 헛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조 바이든이 중국을 압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부패한 같이 붙어먹는 사이인데도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아직도 카말라 해리스가 미국 대통령이 됐어야 되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힘들어졌다. 이런 정말로 무식하기 짝이 없는 이런 무지몽매한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이 많아요. 아직도. 특히 언론사에 많고 정부 기관에 많고 국책연구기관에 많고 그리고 여의도 저 국회라고 하는 똥강아지 속에서 대단히 많습니다. 자, 그러나 하늘이 축복을 내려서 미국 국민들이 각성을 했고 도널드 트럼프를 47대 대통령으로 압도적인 표차로 뽑아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그야말로 미국 건국 이래 최대의 사고라고 할 수 있는 혁명적인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공무원들이 잘려나갈지 모르겠고 얼마만큼의 예산이 더 전략될지는 모를 만큼 하루하루가 다르게 미국에서는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똑같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아직도 탄핵에 저울질을 당하고 있는 이런 한심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물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들도 죽기가 싫다라면, 살고 싶다라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무슨 탄핵을 인용한다거나 이런 미친 짓은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만은 어찌됐든 조속한 시간 내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빨리 각하되거나 기각되어야 되겠죠. 자, 국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총력을 모아서 뭘 해야 됩니까? 바로 중국 공산당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미 중국 공산당은 우리나라의 사이버전을 통해서, 초안전을 통해서, 하이브리드전을 통해서 이미 전쟁을 벌여놨어요. 현재 지금 전시 중입니다. 다만 국민 여러분들께서 실생활에 크나큰 어려움을 못 느낀다는 뿐이지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공산당과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업무 복귀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데프콘 1 발동시키고 그 다음에 유엔군 사령관인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전시작전권을 이양해서 바로 전쟁을 선포하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전쟁을 선포해서 이 땅에서 공산 세력, 특히 중국 공산당 공산 세력들을 추방 정도가 아니라 박멸을 시켜야 됩니다. 멸종을 시켜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데프콘 1을 발동시켜서 전시 상황에 군법 회의를 실시하고 일상적인 1심, 2심, 3심의 그러니까 사법기관을 문을 닫아버리고 지금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체포해서 지금 군법 회의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삼청 교육대와 같은 그런 교육기관도 필요하겠는데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잡아서 제거를 하는 것입니다. 제거입니다. 생물학적인 제거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말로 혁명적인 일을 우리가 앞으로 해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민주공화국이라는 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무슨 네 예편내나 관리 잘해라, 나라 어지럽게 하지 마라, 이런 볼멘소리를 해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욕하고 비방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귀를 열어서 듣습니다. 그렇죠? 지혜로운 여인들은, 지혜로운 인간들은 절대로 미련한 짓을 하지 않고 꼭 현명한 판단을 하게끔 됩니다. 어리석은 자,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여인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목자들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를 저는 성직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퇴역한 비밀 공작요원, 공작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국민 여러분들께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이 나라가 현재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들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지혜로운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조국이, 이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면은 여러분들의 자유는 없어집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고 말할 수 있는 자유도 없어집니다. 감히 대통령에 대해서 쌍소리할 수 있는, 욕할 수 있는 자유도 없어질 것입니다. 왜? 북을 보십시오. 북에서 김정은이라는 저 돼지놈을 욕을 하게 되면은 전부 다 즉결 처형됩니다. 총살되거나 그냥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이 북한 사회와 같은 저런 1984 동물농장 같은 곳에서 살고 싶으시면 계속해서 그런 멍청한 판단을 하고 멍청한 소리를 계속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된다면 여러분들 같이 멍청한 판단하는 인간들부터 먼저 잡아다 죽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국을 배반했던 자, 현재와 같은 자유가 넘쳐나는 이 대한민국을 배반하고 배신했던 자, 공산체제 내에서도 먼저 배반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공산당은 그런 자들부터 먼저 제거해버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